무대로 모셨습니다. 넷플릭스에는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 주역분들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네,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 올데이 프로젝트 타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채민 씨. 네,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에서 외교부 장관을 맡은 이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도훈 씨. 네, 데이식스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더가든 씨. 안녕하세요, 카더가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예. 내가 여기서 하차를 하면 얼마나 안 좋게 소문이 날려나. 아, 평판부터 생각하게 되죠. 예. 그것이 내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모습은 히말라야 원정대나 등반을 마친 저희가 신문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사실 등산은 하지 않으면서 등산 산악인처럼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예, 근데 진짜 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지금도 마린 모십니다. 좀 그냥 취업 사기 당한 느낌이었고. 취업 사기. 사실 이제 저는 약간 형이 총대 메고 이제 하차하면 제발 형 따라가야지 하는 생각뿐이 없는데 그래도 형이 꿋꿋하게 끝까지 잘 해주길래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데이식스였으면 하차했습니다. 서로가 누군가는 하차하기를 바랬는데 원래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어가지고 농구도 워낙 잘하고. 예. 네네, 좋아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등산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도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앞동산도 아니고 정말 커다란 큼직큼직한 우리나라의 명산을 이제 등반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고 또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등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운동 저도 평소에 많이 하니까 체력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제가 추운 걸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설산에 올라갔을 때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제작 발표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네. 약간 제가 이제 피해자인데 피해 당한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게 사실 좀 그렇게 힘들 수 있죠. 예, 좀 네. 기쾌하진 않습니다. 예. 산을 올라갔을 때요. 네. 예, 내려가고 정상에.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자 도훈 씨는 어땠어요? 저도 오르자마자 형이랑 동일하게 바로 내려가고 싶었고 왜냐면 또 내려가는 길이 또 길거든요. 생각보다 오르는 길도 길지만 정말 매력 넘치는 등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죄송한데 갑자기. 예. 앞에 두 분께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굳이 하나 뽑자면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했는데 실제로 올라보니까 더 다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제 막상 올라가니까 특히나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한라산 이제 정상에 올랐을 때 보이는 이 쫙 깔린 운해를 봤을 때는 되게 올라와서 이런 또 광경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즐거움과 좀 특별한 경험이 되게 주는 그 선물 같은 운동이지 않나.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었던 장관 네, 풍광이 펼쳐지죠. 네 그렇지만 저도 하산을 원했습니다. 네. 그렇죠. 원했지만 아름답게 봤다. 타잔 씨. 저는 올라가면 뭘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계속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면 먹을 수 있다. 이 하나의 집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네 분을 캐스팅한 이유부터 여쭙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아니 그럼요. 저의 포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차세대 예능 그룹을 만드는 게 와. 저의 포부였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 누구도 건드린 적 없는 새로운 인물들로 깜짝이야 저 사람에게 이런 예능감이 있었어 라고 사람들 모두 놀래켜 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분이 이 네 분이고요. 여러분은 이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포텐셜이 엄청난 분들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원래는 뭐 게임하는 프로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섭외할 때도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디 가서 뭐 게임하고 여행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꼬셨는데 꼬시면서 인터뷰를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 친구들에게 그냥 즐겁게 게임하고 뭐 이런 거보다 조금 더 힘든 환경을 줘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와 체력이 이분들은 있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급격히 중간에 방향을 선회해서 어차피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분들이니까 그렇죠. 게임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께 시작으로서 가장 맞는 예능이 뭘까? 남들은 하지 못하는 지금 이 빛나는 체력과 청춘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조금 더 힘든 거. 그래서 등산이라는 키워드를 급격히 방향 선회를 해서 촬영을 하게 그 첫 되었습니다. 번째 페이지. 저기 표정을 조금만 저기 죄송합니다. 저 표정을 제발 좀 봐. 이게 예능의 미래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해자 입장으로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참 기가 찬다라는 표현이 정말 있네요. 한 칸 정도 부족한 애들을 모아서 산에 보냈더니 처음엔 올라가기 싫어요 하다가 막상 두 번, 세 번 등산하다 보니 산의 기쁨을 알게 되고 정상에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서로 속 깊은 대화도 나누고 뭐 큰 형의 진도 지휘 아래 동생까지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가족이 되고 그런 스토리가 나오길 바랬는데 세월이 변했고 변했죠. 사람도 변했고 예능 환경도 변했고 그리고 지금 이 차세대 10년을 그래서 이분들이 이끌어갈 맞아요. 거라는 게 이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알던 예능인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일단 저희 카더가드님이 리더잖아요. 네. 리더십이 전혀 없는 리더예요. 지걱정만 하는 타입이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요즘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진실되게 저 환경에 몰입해서 진짜 날것의 리액션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능이라서 올라가서 막 너무 기쁩니다. 막 저 일출 보면서 옛날에는 일출 보면 눈물 무조건 흘리죠. 울어야 눈물 되거든요. 흘려요. 예. 일출 보면 무조건 울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막 꼴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너무 힘든데.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요즘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은 고생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는 그런 부분이 등산 전에는 이런 예능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했고요. 등산 후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괜찮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취업 사기 이후에 궁금한 이야기 Y라든지 네. 실화 탐사대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원래는 소송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내용 제가 한번 보내고, 마음을 네. 돌려서 이 제작 발표회까지 나오게 됐냐면 예. 정말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 진짜 힘든 등산을 마치고 숙소에서 이 제작진 분들이 막 저쪽에서 모여서 같이 회포를 푸시고 저는 이제 유유히 걷고 있었는데 나 PD님이 숙소에서 혼자 설마 울고 계셨어요? 소주 반병에 골프 채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이렇게 사실 큰 사람 울적하구나. 그래 그러니 마음이 이렇게 꼬여서 취업 사기도 하고 그래 내가 봐주자. 이 사람은 산을 오르지 않아도 매일매일이 울적한 사람이다. 네. 그게 사실 제가 오늘 제작 발표에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각자의 이런 서사가 있습니다. 나 PD님이요 여러분 외로운 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